우리나라가 그동안 주창해서 그 실현을 보게 된 월남전 지원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0월 21일 장도에 오른 박정희 대통령은 기상에서 수행 기자들과 회견을 갖고 정상회담에 임하는 심경과 월남전 해결에 대한 전제 조건 등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목적은 참전 각국이 참전 목표와 이념을 재확인하는 한편 월남의 명예로운 평화 회복의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정상회담 참석에 앞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국군이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있는 월남의 다낭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공항에는 TU 월남 국가원수와 키 수상 그리고 최명신 주월 한국군 사령관과 웨스트모랜드 주월 미군 사령관 등 한미월 고위 장성들이 영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도착 성명에서 우리는 월남 국민이 대공투쟁에서 끝내는 침략자를 물리치고 말겠다는 굳은 결의와 노력에 만강의 경기와 절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휘논으로 떠나기 앞서 TU 원수와 기수상 등 월남 지도자와 한월 정상회담을 갖고 월남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눈 다음 특별기편으로 다낭공항을 떠나 우리 맹호부대가 자리잡고 있는 휘논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박정희 대통령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맹호부대 사령부에 도착, 맹호, 백마, 청룡, 백구, 비둘기부대 등 주월 국군장병을 서열했습니다. 이날 공항에는 200여 명의 파월 기술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러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최명신 사령관에게 태극무공 훈장을 수여하는 한편 부대 표창을 했습니다. 또 지난번 두코 작전에서 커다란 전과를 올린 기갑연대 이종세 상사 외 16명의 국군 장병에게도 무공 훈장을 주었습니다. 월남전선은 우리나라 휴전선과 연결된 우리의 제2전선이라고 강조한 박정희 대통령은 장병 여러분이 세운 승리의 기록은 이번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나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국군의 전통과 조국의 명예를 위해 더욱 힘써 잘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맹호 후성병원으로 부상장병들을 위문 상처를 일일이 물었으며 입원 중인 이들 장병들에게 라디오 한 대씩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전방 진지를 두루 시찰했습니다.
맹호부대 60포대에 도착한 박정희 대통령은 항시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는 포부대와 참호 속의 사병을 보고 마음 흐뭇해하면서 그들을 격려했으며 때마침 배구 시합을 하고 있던 사병들을 만나서는 어깨를 두드려 격려해주기도 했는데 박 대통령은 사병들의 후생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월남의 어린이들이 그동안 우리 장병들로부터 배운 태권도의 묘기를 참관하고 격찬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주월 한국군을 시찰한 박 대통령은 이날 밤 늦게 월남을 떠나 홍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존슨 미국 대통령, 티오 월남 국가원수, 홀트 호주 수상, 홀리아케 뉴질랜드 수상, 마르코스 비울빈 대통령, 기티카 초른 태국 수상이 참가했습니다. (10월 23일)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한 박정희 대통령은 마르코스 비울빈 대통령 부처의 정중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과 나란히 의장대를 서열한 박정희 대통령은 현재 교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숙소인 마닐라 호텔로 향했습니다. 연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새와 환영 아취가 곳곳에 세워져 있었으며 시민들의 환영으로 뒤덮였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3일 밤 박 대통령의 숙소인 마닐라 호텔에 존슨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인 방문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10월 2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 9분 드디어 월남 지원국 정상회담은 비울빈 국회의사당에서 그 역사적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존슨 미국 대통령, 마르코스 비울빈 대통령, 기티카 초른 태국 수상, 홀트 오스트랄리아 수상, 홀리어크 뉴질랜드 수상, 그리고 티오 월남 국가원수와 키 수상 등 7개국 순회가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적인 7개국 정상회담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각국 원수의 입장에 이어 먼저 월남전에서 산화한 장병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이 있었습니다. 동서 문제에 초점이 된 지 이미 10여 년. 이렇다 할 구체적인 탈출구를 발견하지 못한 월남 분쟁의 이상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참전 각국 지도자들은 자기 나라의 이해 문제를 떠나 월남의 평화와 자유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제공하겠다는 진지한 모습이 여견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홀리어크 뉴질랜드 수상의 제청에 따라 개최지의 국가원수인 마르코스 비울빈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의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만장의 박수 속에 마르코스 의장은 수락연설을 했습니다.
이어 11시 55분부터 회장을 비얼빈 대통령 관저인 마라카낭궁으로 옮겨 오후부터는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월남의 군사 정치 정세를 검토하고 시 월남 수상계 기조연설을 들었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순회들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불의와 결연히 대결하며 정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다시 천명하고 특히 침략자들에게 이를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침략 기도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것이라고 전제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하루속히 월남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희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월남 자유민의 의사를 무시한 침략자의 평화가 아니라 월남 국민들의 자유의사가 존중되고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정부와 사회제도가 보장되는 진정한 명예로운 평화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월남의 문제는 아시아의 문제인 동시에 태평양 지역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월남에 대한 평화의 위협은 인접국가의 안위와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해서 지원국 공동 노력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세계의 모든 주요 문제를 열강의 손에 위탁하던 구시대의 방식을 반대한다고 말한 뒤 이 역사적인 회합을 통해 월남과 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할 단호한 결의를 공동으로 선언하자고 제창했습니다. 다음 날 25일 3차 본회의에서 대표들은 공동성명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된 제4차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월남 지원 7개국 정상회담은 이틀 동안 약 11시간 계속된 회의를 마치고 이날 오후 6시 30분 드디어 자유의 목표 선언,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와 진보에 관한 선언, 그리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기조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주장이 최대한으로 반영된 것으로 정상회담에 임한 박 대통령의 굳은 신념과 노력의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자유의 목표 선언과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와 진보에 관한 선언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 침략으로부터의 자유, 둘째, 굶주림, 무지 및 질병의 정복, 셋째, 안전, 질서 및 진보의 지역 건설, 넷째,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에 있어서 화해와 평화의 추구 등을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한편 공동성명에서는 월남전의 명예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을 강화할 것을 비롯해서 월남 국민의 의사 존중을 전제로 한 모든 평화 해결 제안의 문호 개방, 그리고 월남 참전국의 공동 보조와 협상에 참전국이 필히 참여할 것 등 31개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회담을 전부 마친 25일 밤 말라카낭궁에서는 마르코스 비얼빈 대통령 부처가 마련한 만찬회가 베풀어졌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선두로 각국 원수들은 백마가 끄는 수레를 타고 마라카낭궁에 입장했습니다. 이어 비얼빈의 미남 미녀들이 줄을 지어 만찬회장으로 들어왔으며 헨리 돌리의 멜로디가 무도장을 흐르는 가운데 연회는 밤이 깊도록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귀국 여정에 오르기 몇 시간 전인 26일 아침 박 대통령은 비얼빈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찾아 교포들과 조찬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조국은 나날이 발전하고 그 면모를 달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 박 대통령은 비올빈 국군묘지를 참배, 헌화한 뒤 자유를 위해 젊음을 바친 용사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7개국)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박정희 대통령은 마닐라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페르난트 로푸스 비올빈 부통령의 송별 인사를 받으며 수행원들과 함께 마닐라 국제공항을 출발 귀국의 길에 올랐습니다. 주월 국군 위문과 마닐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박정희 대통령은 예정대로 26일 오후 4시 5분 김포공항 착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하월장병을 위문한 소감에 대해서 월남에서 내가 가장 흐뭇하게 느낀 것은 그곳에 가 있는 우리 군인들이 월남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존경과 신뢰를 받아가면서 씩씩하게 또한 용감하게 원기 왕성히 그들이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월남 지원국 정상회담의 성과에 언급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이제 세계사의 중심 무대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시대 또한 이 새로운 역사의 무대에서 영광스러운 주역으로서 그 맡은 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마디의 외침과 우리들의 힘찬 발걸음은 세계사의 도정에 있어서 커다란 반영과 족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을 담당하는 자랑스러운 위치에 서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기는 비약적으로 세계의 그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한일 국교를 정상화해서 인접국가 간의 번영과 단결을 실현한 것을 비롯해서 한미행정협정을 우리의 주장대로 매듭지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제창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강력회의를 우리의 주도로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아시아 국회의원 연맹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려 아시아의 균형된 번영을 다짐하는 한편 세계 교직단체 총연합회는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 진출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FAO 총회를 열어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으며 한편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한미 두 나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독일 연방공화국을 방문 경제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특히 금년 2월 박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을 친선 방문, 말레이시아, 태국, 자유중국의 원수들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시아 지역의 번영을 논의했는데 이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한국의 주도적 위치를 보다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인 월남 파송은 반공국가로서의 우리의 국력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적극 외교 활동과 더불어 발전도상에 있는 우리의 국력은 전진하는 국가로서 국제 무대에서 그 비중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의 새 시대라는 역사적 요청에 앞장선 우리의 국력은 당당히 세계 만방에 떨쳐지고 있는 것입니다.